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인 조윤선입니다. 귀여운 4살짜리 아이 엄마이기도 하죠.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제 불행하기도 행복하기도 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제가 딱 지금의 딸 나이 정도였나 봐요. 그때 엄마 아빠가 생겼거든요. 네, 저는 입양된 사람입니다. 제 친부모의 얼굴조차도 몰라요. 지금은 기억조차 흐릿한 그때의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남아있는 서류를 보면 1990년 저는 4살 때 양부모님께 입양이 되었고, 그런데 양부모님은 저를 입양할 때 아주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이유는 양부의 불임 때문이었죠. 양부는 아이를 원하고 양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더 관계가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감정 싸움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번졌고 꽤나 험악한 분위기로 지내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를 원한다면 입양을 해서 키우라고 하신 거죠. 아들 부부가 아이를 하나 얻게 되면 다시 사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제 양부모님은 저를 입양했다고 해요. 잘은 모르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입양을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식의 추측을 하는 이유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양어머니는 본인의 아이를 원했던 것뿐 입양된 딸인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잘 해줄 때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런 양면적인 행동을 생각해 보면 결국 돈이 걸려있던 것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죠. 만약 할아버지가 재력가가 아니었다면 양부모님은 진작에 이혼을 했을 거고 저를 입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 5살 때 기억이라 선명하지는 않지만 저는 불안한 환경에서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후 제법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 6살 무렵이에요. 양부모의 불안은 계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주 봤어도 어린 마음에 너무나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양부모님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동네가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만 안 던졌지 온갖 욕설에 삿대질에 한번 싸우면 그야말로 끝을 봤습니다. 저는 집안 한 구석에서 오들오들 떨기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모가 싸울 때면 저는 같은 동네에 살던 할머니 댁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죠. 할머니 댁은 좋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를 구박하지 않으시고 사탕도 주고 만화 영화도 보여주셨고 함께 사는 고모는 저와 잘 놀아줘서 좋았습니다. 제가 할머니 댁을 좋아해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양아버지는 저를 할머니 댁에 데려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뭐 때문에 화가 난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저를 데려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그러면 20분 정도 후에 조부모님이나 고모가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집 저 집 메뚜기 마냥 옮겨다니며 7살이 되었지만 부모님의 싸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귀가 멍멍하도록 소리를 지르는 부모 옆에서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집을 도망 나와서 혼자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여러 번 가봤으니 이제 가는 길을 익혔었거든요. 한 동네라고는 하지만 어린아이 걸음으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1.5km 정도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 댁에 도착했더니 집에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혼자 여기까지 걸어온 저를 보고 기함을 하시더군요. 사실 어린애 혼자 그 거리를 걸어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쓸어내릴 일인지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표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쯤 주변에서 흉흉한 사건이 났었거든요.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강도나 도둑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솔직히 할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에 그때까지 많이 참았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바로 부모님을 불러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가 제정신이 박힌 인간들이냐?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애를 혼자 보내?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너희 자식이라고 데리고 왔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부모님은 할아버지께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저에게는 할머니 댁 출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저만 피해를 본 것이죠. 그날 이후에 저는 집이 또 시끄러워지면 혼자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시소에 혼자 앉아서 놀았어요. 정말 쓸쓸했어요. 언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시간을 버텨야 하는지, 혹시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들켜서 혼날까봐 누가 지나가면 숨이 가빴어요. 그날도 외로이 모래장난을 하다가 지쳐서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선아, 왜 거기 앉아 있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3살 어린 동생이었죠. 저는 고모가 너무 반가워 고모! 하고 달려가 안겼고 제 모습의 모든 상황을 파악한 고모는 제 손을 잡고 분식집에 가서 돈가스를 사줬습니다. 그렇게 먹은 돈가스는 정말 너무 맛있었죠.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나가서 돈가스를 사준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고모는 그런 저에게 천천히 먹으라고 저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돈가스를 다 먹고 고모는 저와 놀이터에서 놀아줬습니다. 원래도 고모와의 시간은 행복했지만 그날은 혼자 너무 무섭고 심심해서 그런지 특히나 더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싸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하루에 몇 번씩 큰 소리가 나갔고 결국 다시 이혼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 이혼해. 쟤는 당신이 키워. 난 나갈 거니까. 당신 부모가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데려가. 내가 왜? 싫어. 네가 데려가던가 못 데려가면은 네가 알아서 파양해. 그 모진 말들을 오롯이 듣고 앉아 있어야 했던 저는 파양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저를 버리겠다는 뜻만은 알았었죠. 저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고 그런 부모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쾅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것도 애 앞에서. 니들이 사람이야? 윤선이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럼 되잖아. 격분한 고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며 그 와중에도 제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는 윤선아, 고모랑 할아버지 댁으로 가자 했죠. 결국 고모와 저는 얼마 되지 않은 짐을 챙겨서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고모는 우는 저를 꼭 안고 머리를 쓰다마 주었죠. 우리 윤선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이제 고모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자. 고모가 우리 윤선이 엄마 할게. 에휴, 불쌍한 것 같으니. 고모가 조금 울먹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모의 부드러운 품에 파고들어서 속이 허해질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고모 옆에 꼭 붙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며 잤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어른들이 말하길 부모님은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8살이 되어서 저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한 고모는 늘 집에 있었죠. 그래서 매일같이 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끝나면 교문 앞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집에 와서는 맛있는 걸 해주고 요리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날에는 밖에서 돈가스도 사주고 고기도 사줬습니다. 윤선아, 살다 보면 위험한 아저씨들도 만날 수 있어. 그럴 때는 하지 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리고 아무데나 자꾸 세게 꼬집어 버려. 이렇게? 그렇지. 더 세게 꼬집어도 돼. 고모는 그러면서 웃었어요. 저는 매일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고모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3살 무렵에 사춘기가 오면서 감정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무섭기만 하던 부모에 대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날 이렇게 버릴 거였으면 왜 데려온 것인지, 고아로 데려와 또 고아를 만들 거였으면 차라리 고아로 살게 하지 않은 식의 원망이었죠. 사실 양아버지는 전혀 보지 못했지만 양아버지는 가끔 보곤 했거든요. 명절 정도의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나 가끔 보는 양아버지는 여전히 절 짐짝 취급을 했습니다. 저거 아직도 끼고 살아? 너도 참 할 짓 없다.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은 나가. 이게 어디서 오빠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저거 봐 저거. 아빠가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네가 저렇게 싹수 없게 키웠냐? 그런 소리 할 거면 앞으로 집에 오지 마. 윤선아, 방에 들어가 있어. 고모는 늘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지만 저는 눈물을 삭히면서 방에 숨어서 양부가 가기를 기다리거나 어릴 때처럼 슬그머니 나가 놀이터를 거닐었어요. 이제 저한텐 너무 작아져 버린 그네에 앉아서 할 일 없이 앞뒤로 까딱거리다 보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고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모와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기분을 풀고 집에 오면은 양보는 가고 없었죠. 고모도 할머니도 많이 힘들어했죠. 하지만 양아버지는 연물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죠. 사실 아버지는 곳곳에 재산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노린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할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자식 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고모가 할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양아버지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내가 아들이니까 나머지 재산 내가 가져갈 거야. 너는 손 떼라. 오빠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우선이지. 엄마는 손가락 빨고 살라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싸웠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양아버지가 소송을 걸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인간이었죠. 사실 할아버지가 유산 분배에 대해 자필 유언장을 남기긴 했는데 그게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들이 빠져 있어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해를 넘긴 소송 끝에 양아버지는 결국 할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과정에서 제가 고모 딸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사실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모 딸이라는 것을요. 고모는 이 사실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당황한 듯 했지만 몇 년 전 학교에 등본을 낼 때 이미 알고 있던 저는 심판대에 오른 듯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했지만 괜히 물었다가 뭔가 잘못된 거라며 넌 양아버지의 딸이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 버렸으니 사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고모, 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고모가 엄마로 되어 있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윤선아. 너는 또 그런 생각을 했구나. 에휴, 또 무서웠겠네. 미안해.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